아스마의 최근 진전들에 대해서 몇 가지 페노타입과 엔도타입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간략적으로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그 리뷰 저널에 대해서 잠깐 유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비어 아스마의 페노타입과 엔도타입의 리뷰 저널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를 보시면 시비어 아스마에서 페노타입, 엔도타입, 그다음 바이오마커와 프리시즌한 메디신, 그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벌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걸로 지금 그 아스마 디지즈의 버든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페노타입만 하지 않고 엔도타입이라든지 어떤 아스마가 되게 헤테로지니어스한데 제네틱한 거, 그다음에 에피제네틱한 거, 메타볼릭 뉴로로지, 그다음에 리보드랭 서브타입 여러 가지 등등을 다 잘 여러 패스웨이를 잘 생각을 해봐서 대개는 메이저 이뮨 임플란트 패스웨이는 타입 2 하이 또는 타입 2 로우 또는 믹스 엔도타입으로 구분해서 요거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는 다 각장의 여러 가지 팀 어프로치가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조금씩 보면 이 아스마는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어 아스마는 하이도즈 ICS와 뭐 컨트롤을 해도 시스테믹 뭐 코티코스를 쓰는 거와 관계없이 정상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고 옵티멀하지 않게 서브 옵티멀하게 조절되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웨스트 스웨덴 아스마 스터디에서 보면 뭐 한 36%가 시비어 아스마에 하는 사인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시비어 아스마에 되게 다양한 헤테로지니스 때문에 이게 되게 베리어가 높고 그래서 어떤 그 아스마가 어떤 질환이 아니라기보다는 되게 헤테로지니어스 질환군으로서 이걸 잘 구분해서 페노타입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뭐 익서베이션 어떻게 되는지, 롱퍼션 어떻게 나빠지는지, 언제 생기는지, 뭐 오베스한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페노타입에서 구분을 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메커니즘에 따라서 엔도타입에서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정복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보면 그 타입 2 하이 시비어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여러 몇 가지 바이올로직 에이전트 같은 것도 성과가 일부 돼서 인정이 되고 아스마의 아웃컴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2 하이 시비어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이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T2로 시비어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겟 세라피도 없고 뭐랑 연관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한 아스마인데 잘 모르고 있어서 어떤 치료도 정확하게 딱 스페시피한한 치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어 아스마의 페노타입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스마의 그 페노타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개인의 트레이트과 그다음에 그의 제노타입과 환경 간의 어떤 인터랙션으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나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클리니컬하게 령 펑션, 메타볼릭, 염증세 이런 걸로들로 막 나눠서 페노타입을 구분을 막 해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밸리더블하고 퀄리파이된 바이오마커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면역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엔도타입을 나눠보거든요. 근데 엔도타입도 별게 없어요. 타입 2 하이, 타입 2 로우, 일단 믹스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이제 치료를 좀 다각적으로 해보자라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보면 클리니컬 페노타입도 있고요. 이건 온셋에 따라서 젠더, 레이스, 스모킹 스테이터스, 트리거링 팩터, 코모비디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페노타입이 달라지고 또 롱펑션 페노타입에 대해서 뭐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폴로직, 이미징 페노타입도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 염증의 페노타입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학생 때부터 배웠던 소아에서 시작되는 그 알러지 마추로스의 아스마인 그 에오스노필리 아스마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인듀스 스푸텀의 염증 세포, 그러니까 인듀스 스푸텀의 염증 세포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침을 나타내고 이런 미래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래서 뭐 에오시노필릭한 염증 세포가 많은 페노타입이라든지 루트로픽이 많은 건지 또는 잘 모르는 믹스 타입이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런 아스마 페노타입을 염증색 인듀스 스푸텀 셀에 따라서 나누는 페노타입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가 이제 페노가 있는데요. 이제 프랙셔널 익스헬 때 NO 가스의 증가가 에오시노필 블러드 에너지 플라그에 연관도 많고 이거는 T2 하이 시비어 아스마의
어떤 렁 에오시노필라 염증에 대한 서로게이트 마커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레큘러 페노타입도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페노타입도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페노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이어서 이제 엔도타입을 보게 되면 타입 2 시비어 아스마에서 이건 뭐냐면 그룹 2 인네이트 림포이드 셀에서 이게 대표적인 이게 세포거든요. 렁에서. 근데 이걸 보면 T 컨트롤로 T2 인플라메이션의 키 컨트롤로 그 인네이트 림포이드 셀의 그룹 2가 많이 역할을 한다라 되어 있고 이게 보면 알러진 라이덴치스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니 마이너티스 라이노사이너사이티스 위드 네잘 폴립 또 아스마 같은 경우에 되게 올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ILC2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네이브한 CD4 T셀을 헬퍼 T2 셀로 분할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이토카인, 예를 들면 인터루킨 13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안티제브 프리덴팅 역할을 하면서 타입 2 이뮤니티를 타입 2 이뮨 패스웨이를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그 엔도타입과 바이오로지 마커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최신 치료가 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비어 아스마의 여러 가지를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어서 몇 가지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비어 아스마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아스마에 대한 이해가 시비어 아스마로 시작된 아스마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른 이제 아스마에도 여러 가지 확장이 돼서 이제 아까는 리뷰에서 들었던 거고요. 리뷰 아티클 말고 이제 정리해서 다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면 페노타입과 엔도타입, 그 다음에 기저의 패소제닉한 메커니즘 팩터에 대해서 R2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스마의 서브 그룹의 차이들, 임상적인 차이들, 그리고 염증 세포의 캐릭터 특징들, 그다음 바이오마커, 그다음에 이걸 통한 임상의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마의 베이직으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스마의 정의가 뭐냐면 기도 가민성이죠. 기도 가민성. 기도 가민성과 에어플로 리미테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특징을 하는 것을 하죠. 근데 이 리미테이션, 에어플로 리미테이션은 이게 되게 베리어블하고 되게 리버시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다르고 증상도 뭐 FEV하고 또 다르기도 하고 뭐 데이타임, 나이타임 다르기도 하고 시즌마다 다르고 환자의 뭐 컨디션 다르고 어쨌든 되게 베리어블한 에어플로 리미테이션과 에어웨이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아스마의 데피니션이 되겠고 그래서 이 진단은 클리니컬한 심통과 피지올로직한 업노말리티로 진단하는 거지 어떤 패솔로직한 패소곤육한 마커는 없다. 그래서 아스마는 이런 질환군이고 질환군이다. 그래서 하나로 딱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스마가 되게 호모지니어스한 컨디션이 아니다. 매우 헤테로제너스한 거고요. 왜냐면 임상 양상이 다르고 누구는 되게 경미하고 누구는 되게 심하고 누구는 죽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는 죽지는 않고 누구는 알러지 연관이 있고 누구는 알러지 연관이 없고 누구는 뚱뚱한 사람도 생기고 누구는 젊은 사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다르죠. 그리고 그 피지올로기 캐릭터리스트 다르고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너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마는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군이다. 그래서 이제 아스마의 또 그 온셋은 언제 생기냐는 되게 이해하는 데 키팩터인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호모지니어스 하고요. 그래서 되게 그 패밀리 알러지 히스토리나 아토피 이런 거에 되게 연관이 많고 우리가 얘기했던 알러지 마취처럼 잘 재고 또 잘 컨트롤 됩니다.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믹스 그룹이 되게 많고 사람마다 반응도 다 다르고 늙어서 갑자기 생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마는 이제 헤테로지니스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헤테로지니스하기 때문에 이걸로 아스발 진단해서 어떤 치료가 딱딱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인디비주얼라이즈된 어프로치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되게 헤테로지니스한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페노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페노타입은 뭐냐면 디지 스테이투스의 아우터 밖으로 나타나는 매니페스테이션 말하는 거고 엔도타입은 패소피지올로기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아스마 군을 여러 가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페노타입을 보게 되면 성이라든지 온셋, 시비어리티 또는 롱펑션 에어피 하이퍼센시티브 뭐 과민성, 그다음에 알러젠이라든지
담배, 직업력 또는 스푸텀, 인듀스푸텀의 염증 세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뭉치로 이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클러스터 1, 2, 3, 4, 5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클러스터 1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1, 2는 알러지가 동반되면서 시비얼트, 마일드, 모더레이트한 거고 그리고 클러스 4는 이것도 알러지 있는데 되게 심한 경우예요. 이렇게 1, 2, 4가 돼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하고는 레이트 원셋인데 이거는 3은 레이트 원셋이 뚱뚱한 사람이 주로 많고 얘네들은 알러지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증상은 심하고 이렇게 클러스터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클리니컬 페노타입에 따라서 클리니컬 피처에 따라서 페노타이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도 아스마긴 아스마인데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다르니까 여기에 따라 치료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해하고 치료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연구별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비슷해요. 뭐 시비어리티 나누고, 그다음에 과민성이 나누고, 그다음에 에오시노필링, 논 에오시노필링 나누고, 뭐 컨트롤, 안 컨트롤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는 증상 정도, 영풍점 정도, 얼리나 레이트 온셋, 그다음에 에오시노필리아가 동반되냐 안 되냐, 뭐 염증 세포 있냐 이렇게 나누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페노타입, 엔타입, 시비아 아스마를 보게 되면 얼리 원셋 알러지, 그래서 이거는 푸드 알러지가 있거나 아토피 더마타이티스가 알러지가 있을 때 소아과에서 배우는 걸 말하는 거고요. 레이트 원셋인데 에오즈필리아가 있긴 해요. 에오즈필리아 레이트 원셋. 이거는 크로닉 마이너 사이너티스가 있고 나자플립 있는 경우라든지 아스피린과 관련된 아스마 같은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심한 이거 좀 잘 모르는 건데 레이트 원셋인데 에오즈필리아 동반이 안 돼 있어. 이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로어 레퍼트랙 인펙션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GERD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잘 모르는 이런 군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인플라마토리 마커에 따라서 바이오마커에 따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타입 2 또는 넌 타입 2 나눠보게 되면 타입 2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타입 2 대부분이 보면 이건 사이토카인이 되게 인터루킨 4, 5, 13이에요. 여기서는 사이토카인 잘 모르겠고 TNF4도 있고 뭐 인중 설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셀소스는 타입 2 해프셀, 마스트셀 왜 알고 있는 거 이런 거고요. 여긴 뭐 인펙션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래누사이트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에어웨이가 되게 베리어블하고 에오세필라와 페노 호기 질소가 높죠. 그다음 윌코트리엔도 연관이 좀 있고 그리고 토탈 IgE와 스페이스 Ig가 올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클루지가 없어요. 에오젠필리아가. 그리고 폴리모노 뭐냐가 PNM 염증 세포로 스부터 많다. 그러니까 인펙션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자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스푸텀하고 블러드 에어스밀하고 연관이 좀 돼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론키알 타입 2 사이토카인 mRNA로 보면 그래서 보면 스푸텀 에오스노필리아가 스트레스를 2로 했을 때 센시티비티가 되게 낮긴 하지만 스페시티 너무 높고요. 스푸텀 에오스노필리아 0.8만 넘어도 센시티비 84%로 아 이게 타입 2 사이토카인하고 연관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 블러드 에어스노필리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하기가 230 이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노라는 게 있는 건데 페노가 요 스푸텀 에오스노필리아하고 이렇게 연관이 좀 많죠. 그래서 애너를 보게 되면 애너는 뭐냐면 이게 레스피레이터리 호흡기 에피셀림에서 이게 인터루킨 13하고 관련이 돼서 생기는 나이트로 오사이드거든요. 그래서 호기 질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스푸텀과 블러드 에어시필 넘버하고 잘 일치를 합니다. 뭐 100%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리프로듀스블 마커가 됩니다. 그래서 타입 2 페노타입에 음, 꽤 괜찮은 리프로듀스블 마커가 된다. 그래서 페노가 높으면 보시면 페노가 33 ppb로 높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타입 2 아스마일 가능성이 높고 ICS 반응을 좀 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페노가 22가 낮으면 아 이거는 ICS 잘 안 들을 것 같고 그 쓰던 사람은 끊어도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오시노필리아가 인터루킨 5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러드 에오시노필리아가 이거를 억제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왜냐면 인터лек틴 5 이니비터 치료가 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이 아스마는 이제 클리니컬 페노타입의 온세에 따라서 렁펑션의 어떤 정도에 따라 증상 정도에 따라서 악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엔도 타입을 타입 2 그러니까 이거 염증 세포에 따라서 타입 2가 도미넌트한지 넌 타입 2가 도미넌트한지 염증 페노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타입 1, 타입 2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2가 되면 이제 이게 도모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2를 이제 타입 2를 또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타입 2는 얼리 원셋 얼러지 아스마가 있고 이건 하이도드 생각해서 마일드 트리비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치료 잘 돼요. 잘 되고 70%는 올리원셋 70%는 이하로 안 간다. 안 된다. 그래서 잘 조절되는 타입 2 아스마의 대표적인 얼리원셋 알러지 아스마 소아부터 시작된 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타입 2지만 레이트 원셋 에어스노필 아스마도 있거든요. 이번 에어스노필의 카운트가 높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거는 사이너사이티스라든지 뇌자 폴리퍼 동원이 되어 있고 뭐 코티코스테로이드 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몇몇에서는 에어치프제가 계속 지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바이올로지 트리트먼트가 있고요. 메폴리주맵이라든지 레줄리주맵 같은 것들이 치료에 쓸 수 있겠다. 인터루킨 5에 관련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옥살스베리즈 리스퍼티지에서 AERD가 있고 이것도 어쨌든 타입 2겠죠. 그리고 엑서사이즈 인듀스드 아스마도 타입 2입니다. 콜드하고 드라이 컨디션 많이 나빠지고. 그다음 넌 타입 2는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어덜트 온세 아스마고요. 이전에 알러지 피처 보이지 않고 있고 그 타입 2 인플레이션 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오베스티 레이트 아스마. 이거는 되게 오베스가 이제 롤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디베이트가 있는 게 오베스티가 이걸 일으키느냐 뭐 그건 잘 논란이 좀 있다. 어쨌든 비만한 사람들에서 잘 생기는 아스마하고 이건 타입 2 아스마라고 할 수 있고요. 대개는 50대에 이제 죽는 여성한테 많이 생기고 알러지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베리 레이트 온셋 온스마도 있는데 이건 50세 넘어서 생기는 아스마 말하고요. 스모킹 레이트 아스마도 이거는 스모킹 레이트 아스마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스모커들한테 많고 그래서 A 코스라고 하는 아스마 COPD 오버레 신드롬에 이제 이게 여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스모킹 히스토리가 계속 많으면서 에어플로우 옵션이 보이죠. 그래서 에어플로우 리미스테이션 보이는데 40대 이상에서 근데 최소 10년 이상의 스모킹 히스토리 있을 때 그리고 40대 전에 아스마가 같이 있을 때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겹게 알 텐데 그래서 아스마에 보면 이뮤니 디펜스 T2 하이, T2로 타입 2, 넌 타입 2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바이오마커들 에오스노필리아, IG, 페노가 높아지고 네, 여기서는 뭐 믹스드 그래뉴시틱한 게 올라가고 뉴트로필 카운트 같은 게 올라가고 이건 사이토카인 엄청나게 많은데 잘 모르겠고 여기 타겟 치료 잘 안 되고 있고 TNF 알파도 있죠. 거의 무슨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터 6가 있고 여기는 4, 5, 13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바이올로직 타겟 세라피에는 안티 루코틴 5 내지 안티 IgE가 있고요. 여기는 커런트 타겟 유전은 아직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이블로 넣은 건데 여기 보면 엄청 많죠. 그래서 페노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여기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이 있고 여기 쓸 수 있는 바이오 마커들 그 다음에 롱피지올로지는 없겠고 어떻고 타겟 트리트는 뭐가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비만하면서 얼리먼세진 경우에도 Ig가 올라가고 알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일단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엑서사이즈 인듀스 아스마도 있죠. 이건 브랑코 스파즘과 이런 건이 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ICS와 시스템 스테로이드 이런 거 좀 쓸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 비만에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베리어블 리스트릭션도 같이 있고요. 웨이트 로스라는 것도 중요하고 오페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스마라는 게 또 스모킹도 보면 픽스 에어플로우 옵션이 있죠.
약간 에이코스처럼 COPD의 피처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연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 있고 안티무스카린 같은 거서 그건 뭐냐면 COPD 쓸 수 있는 브론코다일레이터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마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그냥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질환군에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에 각각 맞춰서 클리니컬 특징과 그다음에 엔도타입을 잘 봐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지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스마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NO에 대해서 다시 몇 번 말씀드리면, NO는 그냥 뭐 33이 넘으면 이거 ICS 반응이 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스마 같은 경우가 아스마로 의심이 되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PFT를 먼저 하고 BDR 하기 전에 페놀합니다. 왜냐면 벤톨린 자체도 페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물론 제가 물어보니까 페노 하기 전에 뭐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게 많거든요. 금식해야 되냐, 밥을 먹어야 되냐, 뭐 무슨 식사를.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본 결과 교수님 다 무시하고 그냥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그냥 보고. 그래서 그걸 다 하면 못 보니까 그 교수님 말로는 20 정도 넘어가면 의심할 수 있고 30 넘어가면 괜찮다, 맞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제 33, 20이라고 하는데 대충 2, 30 보시면 될 것 같고, 30 넘어간다 그러면 RCS 반응이 좀 있겠다. 그래서 아스마인데 이거는 아스마 중에서도 타입 2 바이오마커가 올라가 있는 타입 2 아스마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ICS를 쓰고 반응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은 클리니컬하게는 아스마인데 잘 맞질 않아요. 비만 연관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담배 펴서 연관된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은 페놀 해봤더니 페놀 커플 낮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IC에서 반응이 없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선 생각해보고 치료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페놀가 낮아도 IC에 써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IC에 써봅니다. 그래서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PFT를 보든지 아니면 환자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에이코스인가 보고선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터를 써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팁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아스마 치료를 하다가 잘 컨트롤된 사람들은 이걸 언제 스텝다운 할까 고민될 때 빼널 해가지고 22 이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렐바 200이면 100 쓸 수 있고 100 쓰는 사람은 뭐 아뉴에이트라든지 알베스코라든지 그러니까 ICS 단독제도 스텝다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쓸 건 아닌데 이런 타겟 치료들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안티 Ig라든지 그리고 인터키 5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서머리 말씀드리면 이제 다 했는데, 아스마는 되게 헤테로지션 컨디션이다. 그리고 아스마 치료가 아주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아스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엔도타입을 잘 구분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타입 2 염증인지 에오시오필릭 하는 건지 넌 에오시필릭 한 건지 IG 메디에이트인지 넌 IG 메디에이트인지 구분해보면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페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듀스 스푸텀은 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시절에 환자도 힘들고 병원도 힘들고 그래서 대학병원도 많이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너가 거의 다 대체됐고, 페너를 하게 되면 엔도타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의 계획과 방침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했고요. 이상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